그러면 5분 차트 같은 경우에 11선, 21선에서는 여기에서 매도 성공했죠?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에서 매도 성공했죠? 깨진 거 확인하고 깨졌을 때는 첫 번째 선에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손절은 어디? 위에가 돌파가 되면 손절이에요. 근데 윗선이 안 깨졌죠? 얘도 성공했죠? 다 매도로 진입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차트의 진심인 남자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평선 매매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게 3분 차트 그리고 5분 차트. 그러면 3분 차트에 10일, 21선이 더 효과적이냐, 20일, 61선이 더 효과적이냐, 5분 차트에 10일, 20일이 효과적이냐, 20일, 61선이 효과적이냐, 이것만 일단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분 차트의 10일과 21선 이평선입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역배열 구간이죠. 이렇게 역배열에서는 아래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깨지고 떨어질 때 조정 줄 때 매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올 때는 어디다? 여기가 매도로 가능하다라고 했죠. 역배열인데 위로 이렇게 올라탔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다 그러면 올라탄 이후에 조정을 줄 때 빠져나와야죠. 이게 기본 세트예요. 그러면 3분 차트는 굉장히 좀 빠르죠. 그러면 3분 차트의 11선이다. 그러면 3분짜리 캔들 10개의 평균값이에요. 3분짜리 10개면 30분이죠. 그래서 커브하는 시간이 30분이에요. 21선 3분짜리는 60분이에요. 그래서 10일과 21선이란 것은 30분과 60분을 커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평선이. 비록 우리는 3분짜리를 보지만. 그래서 30분 동안의 평균값, 60분 동안의 평균값을 현재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계산하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리고 신호가 빈번합니다. 장점은 작은 파동, 즉 단타에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파동을 캐치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짧게 공략하신 분들은 이게 적합하겠죠. 그런 분들한테. 단점은 신호가 잦다 보니까 가끔씩 거짓 신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탔다가 떨어졌다 올라탔다 떨어졌다는 거짓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필터링 하는 거 지난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이건 11선, 21선인데 20일, 61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역배열이니까 매도인데 아랫선에서는 못 들어가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진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구간은 역배열인데 올라타서 다시 떨어졌다 그러면 매도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대로 쭉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 가능해요. 위의 선에서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위로 올라타 버렸죠. 그럼 여기서 손절을 바로 하시면 돼요. 아까 10일, 21선은 그래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20일, 61선은 수익을 못 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눈에 보이더라. 이게 20일, 61선이에요. 3분짜리 21선은 60분을 커버를 하겠죠. 61선은 180분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을 커버를 하는 겁니다. 1시간에서 3시간의 흐름을 역배열과 정배열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장중에 큰 흐름을 포착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정확하게 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지저항 역할이 뚜렷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단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적합해요. 그리고 신호가 한 발짝 늦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죠. 만약에 내가 3분짜리 차트를 주로 매매하는 투자자다. 그 사람들은 10일, 21선을 쓰는 게 맞아요. 리스크는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필터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5분짜리 차트입니다. 11선, 21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이죠. 매도로 들어가야 돼요. 뚝 떨어졌어요. 매도 진입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치고 올라올 때는 뭐다? 상단에서 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겠죠?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안으로 올라탔다가 깨고 떨어지면 떨어졌죠? 여기서 매도 가능하죠. 그러면 5분 차트 같은 경우에 11선, 21선에서는 여기에서 매도 성공했죠?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에서 매도 성공했죠? 깨진 거 확인하고 깨졌을 때는 첫 번째 선에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손절은 어디? 위에가 돌파가 되면 손절이에요. 근데 윗선이 안 깨졌죠? 얘도 성공했죠? 다 매도로 진입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5분짜리 차트는 11선이니까 10개 캔들이겠죠? 5분짜리가 10개예요. 50분에서 100분 동안의 평균값이에요. 1시간 내외 단기 리듬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고 빠른 매매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확인 모두 적절하다. 단점은 3분 차트에 11선, 21선과 크게 차별성이 없어요. 이번에는 5분, 20일, 60일선입니다. 현재 역배열이니까 매도 똑같은 차트입니다. 올라탔죠. 올라탔었을 때는 여기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위로.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위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일단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를 터치하면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진입이 되는 거예요. 얘가 조금이라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바로 손절. 그 다음 타켓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추가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헷갈리면 다시 보세요. 이동평균선 오늘이 3회차인데 1회차, 2회차 보시면 금방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 구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타점은 없어요. 하지만 뭐다? 매수는 시도도 안 하겠죠. 5분 차트에 20일과 60일선은 5, 20, 100분, 5, 6에 30, 30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5시간가량의 평균값이요. 이게 좀 길어요. 장중에 큰 추세를 포착하는 데 좋아요. 특히나 동경장, 유럽장, 그 다음에 미국장 3개 카테고리로 딱딱딱 나눈다면 현재 동경장에서는 추세가 역배열 구간이구나. 유럽장 오더니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었네. 미국장 갔더니 정배열 구간이 유지되네. 이런 큰 추세들을 끊어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배열, 역배열만으로 추세 확인이 가능해요. 왜? 느리니까 이게 금방 뭐 정배열로 바뀌었다, 금방 역배열로 바뀌었다 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가니까. 단점은 추세장에는 유리해요. 이렇게 원웨이로 갔었을 때는 유리해요. 근데 박스장이나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조지표 MACD 오실레이터를 끼워 넣으면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3분짜리 10일, 20일 선하고 5분짜리에 20일, 60일 선을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우리가 차트를 띄워놓고 매매를 하면 3분짜리에서 타점을 잡고 큰 추세를 5분짜리 20일, 60일 선으로 보면서 청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제가 결론까지 다 내드린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진심인 남자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